음산한 기밀들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는 부산의 한 학교에서 일어난 소름 끼치는 이야기를 탐험할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귀신을 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소녀 나리에 관한 것입니다. 당신은 나리와 그녀를 둘러싼 영혼들의 신비로운 세계에 발을 디딜 용기가 있다. 나리의 이야기는 단순히 외로움에 관한 것이 아니다. 그녀와 친구들이 마주한 소름 끼치는 기밀들에 관한 것입니다. 함께 그 신비한 이야기로 나아갑시다. 벌써 10여 년 전의 일이다. 뒤로만 대단해서 살고 있지만 사실은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부산에서 나왔다. 부산 사나 잘한다 하지만 부산이라고 다 가다가가 아니다. 오히려 언덕이란 산이 많은데 내가 다니던 중학교도 언덕 위에 있는 등교가 몹시 빡센 그런 곳으로 기억한다. 1학년 때 우리 반에는 전교에서 유명한 왕따 여자아이가 하나 있었다. 말이 왕따지 사실 아무도 그 애를 괴롭히진 않았다. 아니 말조차 보이지 않았으니 왕따가 맞는 것 같긴 하다. 키가 작아서 초등학생처럼 보인 그 아이는 많은 편인데다가 피부도 하얗고 눈이 커서 예뻤다. 드리는 만원은 부모님은 계시지 않고 출할머니와 난도어제 이렇게 셋이서 산다고 했지만 그게 그 아이가 왕따당하는 이유는 아니었다. 본명을 쓸 수 없으니 그 아이를 나은이라고 가명으로 부르다 한다. 여하튼 나리가 왕따를 당하는 이유는 그 애가 소년가장이기 때문이 아니었다. 그 애와 같은 초등학교로 나온 애들이 이 소문을 통해 1학년 학기 초부터 수업시간에 전학년에 닥쳐질 소문은 나리가 귀신을 본다는 거였다. 실제로 나리랑 친구인 애도 없었고 대화로 나누던 애들도 없었기에 나리에게 진짜 귀신을 보냐고 물어본 애는 적었다. 다만 그런 소문이 도는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그 중 하나가 나리와 같이 사는 친할머니가 학교 근처에서 안아주는 무당이었다는 데 있었다. 그 동네 뒷산에는 절이 있었다. 깃불 산속 남자 같은 곳은 아니고 서서 유치원같이 있는 곳이었는데 그 절의 주인이 그 할머니라는 소문이었다. 그런 소문 때문인지 나리랑 다른 애들과 같이 지내지 않았다. 쉬는 시간에도 혼자 있었고 점심시간에는 도서관에서 좀만 있다가 수업 시작 전에 들어왔다. 그걸 내려하는 이유는 내가 독서 담당부라 도서관에 가끔 가야 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그 덕분에 나는 아주 가끔 나리에게 말을 걸 수 있는 지위 같은 게 생기기도 했다. 그래서 그러나 우리 반에서 나리랑 대화하는 애는 날 하나 정도라는 이야기가 생겼다. 내가 나눈 대화는 책 반납 날짜라든지 아직 다음번에 나오지 않은 책의 발간에 대한 덕분이 하나인데 이상하게 반에서는 나리랑 내가 친구라는 식의 분위기가 형성되었다. 그리고 6월의 어느 날 점심시간에 우리 반에 고학생 누나 셋이 찾아왔다. 사실 중학교만 되더라도 선배에게 잘못 지키면 부리기 당한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두시라는 갑자기 온 선배들로 분위기가 싸해졌다. 그러거나 말거나 주위에 떠난 고라니 마냥 서로 붙어서 다가온 누나들이 두시를 두리번거리다가 천천히 앉은 애에게 작은 목소리로 물었다. 너희 반에 나리라는 애는 누구니? 독서실에 가고 없다고 하자 선배들은 안다네하는 표정이었다. 그중 가운데 있는 천백한 얼굴의 많은 선배는 금방 눈물이라도 흘릴 것 같은 분위기라 다들 의아하게 생각했다. 혹시 선배를 나리에게 꼬지 않은 건 아닌가 싶어서 긴장하는 곳도 있었다. 아, 얘가 나리랑 친해요. 같은 반에서 대화도 매너 안 해봤던 여자애가 나를 가리키며 말했다. 술한 걸 아니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이미 선배들은 내게 다가온 뒤였다. 나리랑 상담 좀 할 수 있을까? 천백한 얼굴의 선배가 눈물을 끌어버렸다. 같이 온다는 선배 손을 꼭 잡고 있었는데 그냥 보기에도 덜덜 떨고 있었다. 무슨 일인지 몰랐지만 심각하다는 것은 알 수 있었다. 일단 내가 어떻게 말한 상황은 아니어서 나는 선배들을 데리고 독서실로 향했다. 우리 학교 독서실은 두실과 달리 별관 2층이 지어져 있었다. 음악실이란 미술실 등이 있는 건물이었고 예시는 수업이 아니라면 굳이 다닐 필요가 없는 곳이라 돌아다니는 학생들은 적었다. 독서실이 매 2층 계단을 올라가는데 갑자기 이상한 소리를 들렸다. 이 바로 유리배 뚫는 것 같은 소리였다.
본사라도 하면 뭐했다. 개스럽지 않게 계단을 올라가는데 변기에서 기이한 씹음소리가 나더니 선배가 계단 위에서 주저앉았다. 진짜 다리에 힘이 tum인 것처럼 사람이 그렇게 톡 주저앉을 수 있다는 것을 처음 알았다. 덤비 입에서나 씹음소리 같은 게 계속해서 흘러나오고 있었다. 연문도 모르고 나도 그 선배를 부축했다. 법에 질려서 패닉에 빠진 것 같던 선배는 정신을 차린 듯 곧 일어났다. 그렇지만 아까보다 안색도 시퍼런 데다가 집에 땀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다. 이상한 일이기도 아닌 것 같아서 나는 서둘러 앞장서서 도서관을 향했다. 그런데 분명 도서관에서 책을 읽고 있어야 한 나니가 도서관 앞 복도에 나와 있었다. 평소처럼 멍하니 다소 하나 빠진 것 같던 얼굴은 어디로 가고 야는 미간에 찝혀뜨고 원소라도 보는 것처럼 눈을 흘기는데 어두운 입자에만 보이는 무서운 얼굴이었다. 투던셀 만한 여자아이가 화나봤자 얼마나 무섭겠냐나 그가 화를 내고 안 내고의 모습이 아니었다. 이상하게 날이 얼굴을 보자마자 다리가 뚫려서 나는 복도에 주저앉았다. 문제는 나뿐만 아니라 그 상백자 선배도 같이 주저앉는 거다. 우리의 주저앉은 것을 본 나니는 갑자기 성큼성큼 다가왔다. 비실처럼 무서운 얼굴인데도 이상하게 시선은 뗄 수 없었다. 온몸이 부들부들 떨리는데 바로 등 뒤에서 또다시 유기를 이빨로 가는 것 같은 소리가 들려왔다. 그것도 아까보다 훨씬 가까운 것도 모자라 등 뒤에서 누가 철판을 날카로운 걸로 긁는 것 같은 소리에 온몸에 소름이 쫙 돋으면서 힘이 들렸다. 선배가 등 뒤에서 갑자기 엎드리 나서 엉엉 울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그 선배 친구들도 소리가 들리는데 아무 말도 못하고 사시나무처럼 벌벌 떨고 있었다. 머리카락 끝까지 소름이 돋는 것처럼 예민해져서 나는 숨도 못 쉬고 그저 날이 눈만 바라봤다. 김자일을 입원 뜩된 나리가 갑자기 째긴데 평소보다 훨씬 높은 톤으로 외쳤다. 우선 애기 목소리 같았는데 처음 듣는 목소리가 쩌렁쩌렁하니 호통 같았다. 이래 있냐나 여긴 왜 와? 근데 나리가 호통을 주니까 등 뒤에서 들리던 가가각 소리가 갑자기 뚝 끊기는 거다. 창밖에서 애들 떠드는 소리에 점심시간에 축구하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리는데 이상하게도 우리가 있는 복도나 조름에서 복도 밖이 전혀 다른 세상처럼 느껴졌다. 애기 목소리로 호통을 친 나니가 갑자기 다가와서는 품에서 이상한 천 같은 것을 꺼내더니 복도를 가로질러 우리에게 다가왔다. 그러고는 날 보지도 않고 그대로 휘파로질러서는 나를 쳐다왔던 그 청백자 선배에게 다가가는 것이다. 그건 뭔 먹어 있나나? 누가 먹게 할 것 같으니? 사기야 찌개야 점심의 차이지. 어린 애들이 재롱 피운다고 높여 말하는 그런 목소리로 말하는데 소름이 쫙 돋았다. 그래도 이상한 건 나리가 날 지나가니까 꼼짝도 못할 것 같던 몸이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다. 대신 심장이 막 터질 것처럼 뛰고 직접 땀이 비오듯 쏟아지는데 이상하게 비번을 꽁꽁 언 것처럼 차갑고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꼭 목덜미 얼마나 얹은 것처럼 싸한데 주제에 난잔하고 호기심이 앞서서 나는 멍청하게 뒤로 돌아봤다. 나리가 등을 돌리고 서 있는데 그 너머로 주저앉아서 선배가 울고 있었다. 무서워서 그러는 건지 펑펑 오는 선배를 선배 친구들이 붙잡고 있었다. 선배 친구들도 이 상황이 기가 막히고 무서운지 울지는 않았지만 벌벌 떨고 방언처럼 이게 뭐야? 뭐야 짜증나 이거 뭐야? 이 소리만 반복할 뿐 나리한테 뭐라고 하지도 못하고 어쩔 바를 몰라 하는 것 같았다. 꽤 오랫동안 선배를 노려보던 나리가 뻔했던 힘천으로 갑자기 선배 왼쪽 손목을 감기 시작했다. 선배는 울면서도 이게 뭐야? 이게 뭐야? 털고 저어하려고 하다가 갑자기 찢어지게 비명을 질렀다. 놀아서 바라보니 분연하였던 천이 선배 손목을 잡자마자 갑자기 누렇게색이 변하는 게 아닌가. 무슨 먹물 떨어진 것처럼 점점 단단한 걸 보고는 나리가 뜬금없이 독하냐? 또 죽어야 정신에 차리지? 이렇게 말하고는 누렇게 물든 천에 열심히 선배판에 휘가 났다. 선배는 엉엉 선배 친구들과 나는 영문도 모르고 미치겠다 이거 뭐야 무서워 죽겠다 이러고 떨고 있으려니 나리가 고리를 휙 돌리고 날아가러 갔다. 너도 들어? 뭘 들어? 귀신 오는 소리 들었잖아.
이젠 죽거나는 너 데리고 가겠네. 무슨 말인지 뜻은 몰랐는데 무서운 건 알았다. 아까 그 가가각거리는 소리를 말하는 것만 하고 우리를 끌어끌었더니 나리가 울고 있던 선배에게 말했다. 여기에 그걸 왜 건드려? 죽을 사람보다 산 사람이 더 무섭다다니. 사단을 만나드리면 어쩌니? 너 이제 다 죽었다. 선배는 그 말을 뱉고 갑자기 엎드려 엉어 물더니 2살이라 어린 난이 발을 잡고 살려더더군 몇 버리고 말했다. 그동안 선배 버릴 이런 게 있던 천안 점점 누렇게 만나나더니 거리 발치기 가떠부졌다. 나도 그 소리만 듣지 않았다냐 그냥 미실이겠거니 하고 나리가 했던 말을 무시하겠는데 소리를 듣고 나니 원기 그 이상한 소리가 또 들릴 줄 몰라서 미칠 것 같았다. 피치면 또 올 거야. 오늘 밤에 창치기 시겠냐 너 우리 할머니 좀 만나야겠다. 그 말의 끝으로 나리는 뒤도 안 돌아보고 다시 독수술을 응안했다. 나는 거의 실신할 것처럼 오늘 선배를 부축해서 다시 그 줄로 돌아갔다. 점심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점심시간이 끝났지만 할거할 때까지 나는 아무 생각도 못하고 수업도 듣는 눈물 안 한두 그냥 두술 내 자리에 앉아서 온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었다. 나리와 같은 만이라서 그런 건지 뭔지 이상하게 수업을 듣는 동안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혹시 내가 착각한 곳은 아닐까 하고 생각해봤지만 점심시간 이후로 이상하게 이장을 꾸리고 가까워 보내 대고 주말거리란 나의 모습을 보니 착각이라는 생각을 일찌감치 접어야 했다. 수업이 끝나고 나는 일단 엄마에게 전화를 걸기로 했다. 그 당시 휴대폰을 좀 대두마대기를 했지만 날 아직 폰이 없었다. 교무실 옆에 있는 공준단하러 엄마한테 전화를 걸어서 늦게 간다고 말하려고 했는데 엄마로 전화를 받고 내 목소리를 듣자마자 내게 용돈은 말하기도 전에 먼저 어머니 말했다. 일단 거기 가서 할머니 말씀대로 해. 일 다 끝나면 아버지가 데리러 갈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무조건 거기서 시키는 대로 해. 엄마도 이 상황을 알고 있다는 말이었다. 그게 신기해서 어떻게 알았는지 물어봤으나 엄마 대답은 시키는 대로 하라는 것 하나뿐이었다. 그렇게 학교가 끝나자 선배를 다시 우리 교실로 왔고 이번에는 선배 혼자뿐이었다. 그 친구들은 무서워서 같이 오지 않았다고 했다. 선배도 나와 마찬가지로 이미 부모님이 상황을 알고 있는 상태였다. 점심시간이 끝나고 수업 내내 물어날지 선배는 눈이 통통 부어 있었다. 이제는 거의 번개된 한천이 무서워서 나는 되도록 천의 시선을 두지 않았다. 할일 시간이 되자 나리가 나와 선배를 불러서 자기 집으로 가자고 말했다. 할머니에게 다 말해놨다고 하는 목소리가 평소랑 똑같아서 안심이 됐다. 나리 집은 학교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었고 걸어서 10분도 안 될 것 같은 곳이었다. 다만 학교 뒤쪽으로 처음 가본 골목이었다. 골목마다 크고 작은 집이 이어져 있었는데 집집마다 대나무에 비스골이나 칠색의 천이 매달려 있었다. 어떤 곳은 먼지가 잔뜩 끼 부처님 오십난이 적힌 불 꺼진 연등이 잠으로 달려 있었는데 거기가 나리 집이었다. 여기서 잠깐 기다려. 나리는 대문 안으로 들어가서는 우리를 집 안으로 부르지 않았다. 나리가 없이 선배와 나만 서 있으려니 무서워서 죽을 것 같았다. 어디서 다시 가가각 소리가 들리는 것은 아닌가 하고 걱정이었다. 그러나 나리는 바로 뚫어봤다. 작은 플라스틱 대야 같은 것을 가지고 온 나리가 신발을 벗으라고 했다. 선배와 나는 부모님에게 들은 것도 있고 해서 우물쭈물 양말까지 다 벗고 맨발이 되었다. 우리가 맨발이 된 것을 확인한 나리가 기아에서 그야말로 무시무시한 것을 꺼냈다. 식칼이었다. 시퍼렇게 나리 전 식칼 2개를 꺼내더니 나리가 칼등 쪽을 향해서 입에 묻어나고 말했다. 무랜더만에는 아무 말도 하면 안 된다고 말았는데 눈에 불길이 있는 것처럼 무섭게 노려보고 있었다. 선배와 나는 아무 말도 못하고 하라면 대로 팔을 입에 물었다. 술을 마실 깊이 마실지 이상한 맛이 났다. 이제부터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나 따라서 와. 선배가 앞서서 걸어갔다. 덕에 질릴 듯 다리가 후두루두 떠났는데 다리가 대야에 담겨있던 흰 모래 같은 것을 한 점 쥐고 나와 정배의 발에 뿌렸다. 달갑고 아픈 것이 굵은 소금이었다. 맨발에 닿는 소금 알갱이가 붉었지만 무서워서 그런지 아픈 줄도 몰랐다. 그리고 다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우리가 넘어던 대문에서 철컹철컹하고 뭔가가 치고 대문을 흔드는 소리가 났다. 제 소리가 무서워서 등줄기에 다시 소리는 돋았다. 누군가 머리채를 잡았을 것 같아서 미칠 것 같았다. 나리 얼굴이 마치 미친 것처럼 급격하게 일그러지다니 또 그 이상한 애기 목소리를 내며 수분을 바닥에 뿌려댔다. 너 먹을 거 없다 있냐? 당장 물러나라. 이야, 또 죽으야. 그에 맞춰서 철컹거리는 소리가 더 심하게 들렸다. 도무지 잘못되는 것 같지 않아서 뒤를 돌아보려니 나리가 휘칼이 다가와 째진 목소리로 돌아보지 말라고 소압을 질렀다. 불빛이 된 눈이 일그러진 데다가 휜다도 충혈되어 온 눈이 다시 따갑게 보였다. 이상하게 나리 목소리를 듣자 내 몸이 아닌 것처럼 돌아오던 고리가 다시 바로 돌아갔다. 별 발자국도 안 될 것 같던 마다나 관심이 가로질러져 나와 선배는 나리를 따라 나리 집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 희미하게 향냄새가 나는 집안은 들어오자마자 작은 방면자 부처님이 있는 큰 방이 보였다. 부처님 주변에는 꽃과 초로 뿜어져 있었다. 작은 부처님 옆에는 더 작은 부처님도 있었는데 그 뒤로 표련한 세기의 부처님 그림도 벽을 도배하다시피 그려져 있었다. 방에 들어간 후에야 나리가 입에 물고 있던 칼을 뱉으라고 말했다. 선배는 얼마나 억세게 물고 있었는지 입 주변이 온통 뻘겋게 문드러져 있었다. 그 사이 울었는지 눈이 시뻘건 선배와 내 앞에 곱게 한번을 반 할머니 한 분이 서 있었다. 이마 위로 넘긴 툭진 머리에 눈썹 문신을 냈는지 여전히 치켜 올라간 할머니였다. 다리가 후들거려 모두춤 전 우리를 바라보던 할머니가 나와 선배를 끌고는 부처님 모신 방 안으로 데리고 들어갔다. 지금부터 내 말 잘 들어가. 둘은 이제 연화대 안에 숨어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기다려야 된다. 이상한 소리가 들리더라도 절대 나오면 안 되고 누가 너희 이름을 불어도 대답하면 안 된다. 무서워 죽을 것 같았다. 할머니 말은 내가 혼자 있어야 된다는 말이었다. 내가 너희를 부를 때는 직접 문을 열고 너희를 꺼낼 거니까 너희를 걱정 말고 안에 있거라. 그리고 너. 눈을 휙 치켰던 할머니가 덜덜 떠난 선배를 가리켰다. 너는 그 안에서 네가 지은 잘못을 비고 귀신이 좁은 곳으로 가기를 빌어라. 진심으로 빌지 않으면 쫓아내도 다시 올 것이야. 네 목숨이 달렸으니 너 하는 대로 목숨을 보전해. 내게 말할 때보다 훨씬 무서운 목소리였다. 간실이 방 안에 있는 화장실에서 문을 활짝 열고 소변을 본 직후 나와 선배는 각자 다른 나리 할머니가 걷다 나리 연하다라고 말한 길고 낮은 수납식 창고에 갔다 들어가게 되었다. 창고 안은 좁고 컴컴했다. 네모난 상자 안 같은 데다가 5월인데도 부산은 여름처럼 더웠다. 발찌에 닿는 물건들은 대부분 독이나 장구 혹은 초가들에게 산다들 같았다. 다행히도 구석에 방석 같은 옷이 쌓여 있어서 나는 그곳에 쪼그리고 앉았다. 덥긴 했지만 이상하게 공기가 부족한 것 같진 않았다. 쪼그리고 앉아있으려니 오만 가지 생각이 다 들었다. 문 너머로 들리던 사람들 목소리가 점차 들리기 시작했다. 우리가 올 때는 분명 할머니와 나리뿐이었는데 아저씨 목소리가 들리는가 하며 아줌마 목소리도 하나둘씩 늘었다. 무슨 굿을 준비하는 것처럼 여기에 잠은 놔둘까요? 여기에 방송은 놓을까요? 덕은 바로 찔게요. 이런 대화가 오고 갔다. 10분이 지나고 1시간이 지나도 대화는 계속될 뿐 도무지 뭔가 시작하는 모습 믿어지지 않아서 나는 어느새 쪼그리고 앉아 잠이 들었다. 잠에서 깬 이유는 밖에서 들리는 이상한 징소리 때문이었다. 징소리와 더불어 돛소리가 같이 들렸는데 피부에서 그 울림이 비틀질 정도로 가까웠다. 나리 할머니라고 생각되는 할머니 목소리가 이상한 노래가사 같은 말을 웅얼거리고 있었다. 남은 원에 바로 맞춰 무슨 말을 하는지 알 수 없었지만 짧은 지식으로나마 구술하는 거구나 라는 생각은 했다. 더 무서워진 마음에 나는 웅크리고 무릎을 꿇어안았다. 소변은 보고 와서 그런지 많을진 않았지만 뱃속이 뒤틀린 것처럼 아프고 날치가 저릿저릿했다. 먹은 것도 없는데 체한 것 같았고 콧소리는 점차 커지다가 작아지다가 했다. 이번 말고는 다른 이상한 일은 없어서 다행이라는 생각은 들었지만 이게 언제 끝나는 건지 오늘 집에 갈 수 있는지 몰라서 시간 가는 게 너무나도 느리게만 느껴졌다. 이래더니 차라리 누가 날 깨울 때까지 잠을 잤으면 좋았을 텐데 라고 생각하던 찰나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누군가 오는 것처럼 흑흑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옆 창고에 들어가 선배가 무서워서 오는 건가 하고 대수롭지 않게 지나가려는데 또다시 그 소리가 들렸다. 자꾸 바나다라 소리였다. 머리서 들리는 것처럼 희미했다. 잔이 없다던 났지만 나는 꼼짝도 할 수 없었다. 내가 움직이면 그 소리가 다 커질 것만 같았다. 소리가 나자 울음소리가 더 커졌다. 그럴수록 우르게 선배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숨죽일지에 울음소리가 끊임없이 들려서 미칠 것 같았다. 그리고 나는 깨달았다. 점점 더 징소리와 북소리가 멀어지기 시작한다는 것을. 다 넣어두고 어디 간 건 아닐까. 문을 열어서 닭을 보고 싶었다. 혹시 굿이 다 끝난 건가? 그렇다면 소리가 또 끊겨야지. 저렇게 서서히 멀어지듯 줄어드는 건 아닐 텐데 온 한가지 잡생각이 다 들었다. 그중 가장 큰 것은 여기서 언제 나갈 수 있냐는 거였다. 울음소리가 점점 더 커졌다. 이제는 찡소리도 북소리도 할머니 목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들리는 것은 내 신경을 갉아먹는 것처럼 계속 희미하게 들리는 다닥거리는 소리뿐이었다. 그리고 울음소리와 함께 끓어오르는 것 같은 말소리가 들렸다. 그걸 내가 잘못했어. 잘못했어. 울음 속에 선배의 비명소리가 희미하게 들렸다. 그 순간 똑하고 모든 소리가 사라졌다. 선배의 울음도 그리고 갈짝거리는 소리도. 다 끝난 것 같았다. 디신이 선배가 하나 사과를 듣고 용서해 준 거다. 이제 다 끝난 것은 아닐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는 귀를 기울였다. 그런데 할머니가 이 안에서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단다. 스며가는 순간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다. 기대지는 비명소리와 다짝거리는 소리가 동시에 들렸다. 마치 기대를 까는 듯 미칠 때 다짝거리는 소리에 선비가 빈명을 질렀다. 노루한 마음에 나는 웅크리즈에 그대로 눈을 감고 귀를 틀어막았다. 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이상하게도 창고 안이 습하고 더운 듯 느껴졌다. 한참 후 눈을 뜨고 나서야 나는 내가 펑펑 울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눈물과 콧물이 줄줄 흘러서 무릎을 적셨다. 그리고 바로 먹당 물 앞에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제대로 듣고 나서야 깨달았다. 이런 나무 상자 같은 것을 손톱 같은 걸로 긁는 소리라는 것이야. 상자 안에서 무언가 나오려고 하는 것처럼 상자의 모서리를 손톱으로 긁는 것처럼 점차 소리가 커져갔다. 끊임없이 갈짝거리는 소리에 머리가 텅 비는 것 같았다. 흐린 것처럼 앉아서 자꾸 문을 노려보자 문 아래쪽에서 점차 소리가 크게 들리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나는 뭔가 빠져나간 것처럼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것만 바라봤다. 소리가 커지면서 조금씩 문 구점이 움찔거렸다. 마치 무언가가 안에 들어오려고 용을 쓰는 것처럼 소리가 들려왔고 비명이 나올 것 같아서 나는 입을 틀어막았지만 비명 대신 울음소리가 흘러 나왔다. 끝없이 가짝거리는 소리가 터졌다. 반드시 안으로 들어와 나를 잡아먹기려다 할 것처럼 거스지면 소리에 미칠 것 같았다. 차라리 너도 긴장하면 미친다고 했던다. 두렵고 미칠 것 같고 죽기 일보 직전인 것처럼 심장은 뛰고 결국 연인 내 정신은 그곳을 다 간다하지 못하고 그대로 기절했다. 의식을 잃은 것은 아주 잠시였단 듯 정신을 차렸지만 여전히 자가는 어두웠다. 다 끝난 걸까? 아니면 닭은 나만 놔두고 어디로 간 건 아닐까? 죽을 것 같은 공포에 시달리며 나는 조심스럽게 팔을 뻗어 창고 문을 건드렸다. 그러나 손에 닿은 것은 차갑고 끈적하고 물콤한다. 사람이 굽었다는 것을 깨닫고 나는 입에 힘껏 비명을 지르기 위해 입을 벌렸다. 때마침 할머니의 말이 떠오르지 않았다며 목청이 기다져라 소리를 질렀을 것이 분명했다. 차가운 기부의 여자가 내 앞에서 쪼그리고 앉아서 나를 응시하고 있었다. 토로레쳐 된 검은 머리카락이 등까지 길었고 피부는 물처럼 차가웠다. 그리고 그는 쾌락이 뜨는 두 개의 검은 동이봉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이마 아래 보이는 것은 검은 두 개의 구멍뿐이었다. 내가 뽕을 따는 것을 깨달은 그녀가 나를 향해 시 웃었다. 재빨간 입술이 벌어지며 가지런한 하얀 이가 보였다. 다리가 이가 아니라 구덕이었다.
우글우글 움직이는 것들이 여자가 입을 벌리는 순간 우수수 쏟아져 내 발과 무릎에 떨어졌다. 군실군실 움직이는 것들이 내 무릎을 타고 올라오거나 바닥에 떨어졌다. 그 툭툭거리는 소리 그리고 감축이 미칠 것만 같았다. 이대로 차라리 시간이 멈춰서 죽어버렸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여자는 내 반응이 재밌는 듯 계속 입을 벌려 부더기를 토했다. 그러던 여자가 갑자기 문을 비틀어 꺾더니 고개를 숙이고라 제 손으로 얼굴을 맞았다. 그 검은 눈구멍이 보이지 않아서 다행이었지만 다시금 그 소리가 들리면서 나는 그대로 뒤로 넘어가 기절하고 말았다. 여자가 손가락으로 제 눈두덩이 안쪽의 뼈를 긁어내고 있었고 그간 내가 들었던 소리가 이 소리였다는 것만 기억난다. 정신을 차린 후에야 나는 내가 법당 밖으로 나와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다. 원머나 있었고 나리가 멀거니 나를 보고 있었다. 원머는 펑펑 울고 있었지만 선배 부모처럼 비명을 지르진 않았다. 선배는 원몸의 저집이 투성이었다. 자신의 손톱으로 원몸을 자해한 것이었다. 탈출한 나를 데리고 부모님은 병원으로 향했다. 선배 없이 병원으로 갔지만 학교로 돌아온 것은 다 하나뿐이었다. 이후로 나를 이게 되는 말로는 그 선배들이 학교 뒷사에 있는 사당에서 담배를 피다가 불을 질렀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콘기대차 결혼을 앞두고 죽을 여자를 기리는 사당 난난데 불에 완전히 전소되어 오죽을 딴 미표도 없어졌다고 했다. 그래서 곧 귀신에도 꿈이 거라고 알았지. 내가 선배들을 데리고 오지 않았다나 끝까지 모른 척할 생각이었다고 나리는 말했다. 그것도 그 원한이 가장 강한 보름 무렵 뒤에 원한이 당해 애꿎은 나까지 덩뛰기를 쓴 거라고 말했다. 그럼 왜 마음을 바꿔서 도와준 건데? 내 질문에 나리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내 얼굴을 보며 씹어줬다. 그게 내가 14살 중학교 1학년 때 겪은 사건들의 시작이었다. 나리의 이야기는 몰이라 볼 수 없는 것들이 때로는 가장 두려운 것임을 보여줍니다. 결코 밝혀지지 않은 비밀들은 어둠 속에서 영원히 살아남을 수 있으며 나리와 그녀의 친구들은 이 신비로운 것들을 목격한 증인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캔동 좋고 이 이야기가 흥미로웠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댓글을 남겨 당신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앞으로 더 많은 소름 끼치는 기밀을 탐험하기 위해 음산한 기밀들 채널을 구독하세요.